네, 어제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오랜만에 순매도에 나섰는데 순매도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1,500억 원을 넘어섰고요. 오늘도 2거래일 연속 순매도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이죠. 300억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이제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중심 잡기 힘드실 텐데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지수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1900포인트가 되겠죠. 6월 급락 이후에 최초 반등의 목표치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박스권을 크게 잡는다 그러면은 고점을 예를 들어서 2050, 저점을 1770 정도를 잡을까요? 그렇게 잡으면은 그 중심 정도가 한 1900포인트, 1910에서 19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한 바닥 다지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수급이 있죠.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투자가 있는데, 역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증시 개방 이후에 외국인이 수급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최근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연초부터 강하게 매도를 했었죠. 11조 가까이 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간에 한번 매수했지만은 최근에 매수 들어온 게 뭐 한 1조 7천억 정도인가요? 이 정도면은 그냥 브레이크 걸린 정도다라고 제가 표현을 계속 썼었죠. 자, 그 브레이크 걸린 정도에서 거기서도 지금 외국인은 또 혼자서에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답답한 구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숫자를 놓고 본다 그러면 4만 명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모두 입을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의 상황은 어떤 인덱스성 물량, 인덱스 물량과 액티브 물량의 충돌이 아닐까. 인덱스 물량이라는 것은 지수를 쫓는 것이고요. 액티브라는 것은 종목을 쫓는 건데 그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어떤 종목을 보니까 코덱스 200, LG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현대차 같은 종목이고, 또 많이 판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KT, 포스코 같은 종목이거든요. 자, 외국인이 만약에 한 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정신 나간 놈 같습니다. 거의 기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은 패턴은 보입니다. 많이 산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같은 종목이고, 많이 판 종목을 보니까 또 반면에 지수를 팔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관들은 분명히 낙폭 과대주 아래에서 사서 단기 반등 나오면 위에서 파는 단순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수급의 중심이 되는 외국인들은 분명히 다시 혼조세에 들어갔고요. 자, 그 외국인의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 중심을 대신 잡아줘야 될 기관들은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뭐 박스권일 수밖에 없고, 일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매를 보면은 거의 기준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양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가운데 오늘장도 좀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를 평가한다 그러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를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단기 매매에 여전히 치중을 하고 있더라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제약 쪽에 매도가 나오고, 운수 장비, 금융 쪽에 매수하는 정도, 기관은 서비스 정도를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도하는 정도죠. 해서 외국인의 삼성전자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파는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 모두의 성격이 좀 묻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 또 보니까 약간 특징적인 것도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은 기아차, LG전자, 삼성물산, 미래에셋증권, 또 삼성테크인도 보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LG전자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코리안리, 한국전력, KT가 보이는데, LG전자 정도를 매수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길게 볼 때는 하반기에도 그렇지 않을까, 계속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전체적인 전략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순서가 바뀔 뿐이지. 해서 빠른 기간 매매를 추종하시든지,
자, 그게 쉽지는 않다고 했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실적이 우량한 개별주 쪽에 대한 어떤 중기 투자가 가능한데 그것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그 종목 하나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KMW와 함께 자주 말씀드렸던 개별주죠. 서울반도체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서울반도체 이슈라 그러면은 세금 추징이죠. 2010년부터 해서 2012년 사이에 연구개발비로 어떤 그 세금 공제한 것 중에서 과대 계상된 게 있다. 거기에서 한 금액이 한 122억 정도를 추징을 당한 겁니다. 이걸 이미 2분기에 법인세로 납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은 분명히 단발성입니다.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길게 볼 때 좋은 국면인데 단발성 이슈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차트를 보면 수급을 좀 아쉬운 수급을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추세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 그런 이슈가 루머가 나오면서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는 점,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죠. 기관이 20만 원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이 흔들리면은 방어를 해줘야 될 기관이 그런 단발성 이슈 때문에 매도를 했다는 점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 네. 오늘은 오히려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서울반도체는 여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망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